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이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좀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공유를 드리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볼게요. 좀 분량을 좀 많이 뽑을 건데 좀 증시 진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관심 종목, 그리고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는 섹터, 이렇게 해서 세 분류로 나눌 거니까 좀 관심 있는 그 섹터를 해가지고 좀 끊어서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증시를 좀 볼 건데, 자, 최근 장세는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대 안에서 놀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 명절 때 좀 증시가 휴장이 됐던 건 우리한테는 되게 호재였어요. 만약에 코로나 그 헝다그룹 파산설과 이런 게 미국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증시가 열렸으면 3천선도 위협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악재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다. 헝다그룹 그 파산설은 예전에 한번 그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큰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쇼크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비중이 적다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박살나지는 않을 거다.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헝다 그 파산 위기 때문에 박살나지는 않는다. 중국 자체 그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거라기보다 정말 그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헝다에 대해서 겁을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언급되고 있는 건, 자, 미국 부도 얘기가 나오죠. 미국 부도 단다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글이 나오니까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되게 좀 겁이 나고, 이게 뭐지, 정말 폭락하는 건가, 시장 망가지나라고 또 불안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뭔가 그 되게 악재로 작용이 되고 한다면 분명 단기적 추인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 여당에서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돈 좀 작작 써라, 좀 정도껏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게 좀 억압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또 마찬가지로 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는데, 그러기에는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증시도 좀 기다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환율은 아직 좀 고점대에 머물러 있지만 외국인 수급은 간간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죠. 얘기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자,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증시 악재로 반영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백신 접종률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접종률이 올라가면 하락은 제한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장은 꽤 힘들고 어렵지만 맞춤 대응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좀 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가져가면서 저가 매수 노리면서 시장을 이겨내고 지나가야 됩니다. 얘기됐다시피 코로나 접종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고 하면 증시는 한번 불꽃을 튀길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정말 그 금리 인상이 되고 내년에 테이퍼링이 되고 엄청난 그 하방이 오기 전에 한 번 정도의 불꽃은 솟을 거라고 얘기 드렸던 것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니까 좀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 라는 추세입니다. 언제 또 증시가 바뀌고 악재가 생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의 방향은 그렇게 보여지니까 조금 버티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증시는 좀 보고 싶고, 자,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좀 하방이 자꾸 건드려지는 건 좋지 않지만 정말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밑골을 달아주고 한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횡보성이 강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적 심한 하락보단 횡보가 되지 않을까. 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 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헝다도 헝다일 수 있고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까지 열어두고 안전하게 보자는 얘기는 드리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현금 비중은 이때부터 3200포인트부터 준비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는 공격적 매도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가야 된다 얘기 드렸고, 항상 3000포인트는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흐름만 잘 맞춰 가시면 시장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고. 자,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이 위에 상단 박스에서 횡보하고 있다. 조금 흐름이 코스피보단 좋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하락이 아니고 관망이다. 그러니까 하락과 조정과 관망은 다르죠. 횡보는 다른데 지금은 조금 관망세라고 보시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200도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추세, 다시 코스피도 코스피 200도 추세는 꼭 보세요. 이 추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 같이 체크했죠. 그러니까 추세가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 조금 하방도 갈 수 있나 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뚫어주면 좀 더 마음 편하지 않나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그런 관점들이 있으니까 좀 지수는 잘 짜려 보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 빠르게 또 종목 보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종목들은 여기 있고, 단기 관심 종목은 6개 정도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덱스 달러 선물 항상 보죠. 보면 오늘도 자, 여기까지는 다행히 열어놨던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아직도 지긋지긋하게, 잠시만요, 아직도 지긋지긋한 상승 추세 중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 꺾여 내려주는 거, 증시가 매달려 있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환율의 방향도 꾸준히 체크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시간에 또 다시 또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고점을 자꾸 두드리고 있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와 같이 맞물려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도 빠르게 볼 건데, 자, 두산 피어셀 드디어 오늘 갔어요. 오늘 드디어 갔고, 자, 정말 징글징글하게 정말 생명선을 그어놓은 생명선. 정말 이게 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했던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 얘기 드렸죠. 요날 이날 8월 27일 이때 상승이 기준봉이다.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되고, 여기가 이탈하면 정말 아작이 난다, 시세 끝이다라고 본다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 드렸고, 여기에서도 밑꼬리 달면서 해줬다라고까지 언급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공포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참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털 거 다 털고 간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고 개인의 매도가 나오니까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올린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정말 쉽게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보시면 일단 요때 제가 말씀드린 49,000원쯤 부근 대응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고, 축하드리고 일단 보유해 보시되, 마찬가지로 여기 또 매물 소화 구간과 수급 체크는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이 간다고 또 매수가 붙고, 외인이나 아니면 혹여나 기관 둘 중에 하나만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주가는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예전에 체크해 놓은 금액대죠. 여기 구간을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간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잘 지켜보시면서 홀딩 하시고, 조금 불안한 장세 속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가져가는 건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여전히 세요. 여전히 세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코스모 신소지 요때 좀 떠있긴 했지만, 이게 좀, 어차피 가져가는 섹터 하고 얘기 드렸던 것. 하지만 역시나 고점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면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2차전지는 여전히 시장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 그러면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하고, 또한 장기 물량도 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 신규 매수는 돌파돼야 돼요. 여기 고점 뚫고 나서 아시죠?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니까 고점 뚫어야 돼요. 뚫을 때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니면 따라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시 여기가 지지되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구간대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어렵고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SKI 테크놀로지, 사실 이런 거 잘 추천 안 드리긴 하는데, 신규 상장주가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자, 자리대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는 여기 지지대 금액대가 보이죠.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기 정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여기가 199,000원, 2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가 깨지면 정말 2차 전지고 뭐고 나발이고 시세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괜찮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꽤 많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사실은 좀 내일 뭐 동시 호가나 아니면 좀 시작하 좀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떠서 좀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단기적 그 소량 담아보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주는 구간, 분봉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분봉으로 봤을 때 뭐 시가 동시에 가시는 건 제일 위험하고, 시가가 형성되고 주가가 예를 들어 갭으로 떠서 간다 그러면 흐름을 보고 좀 눌림이나 아니면 횡보를 체크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중에는 다 가고 다 세게 가죠. 세게 가지만 얘 갖고 온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손절 라인 명확하니까 갖고 온 겁니다. 손절 라인. 그러니까 여기 구간 생명선이 딱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거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갭이 아예 떠가지고 어중간하게 가버리면 여기가 오히려 돌파돼야 되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가 차라리 돌파되기 전까진 보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 보시면 자, 외국인 보유 비중 이런 게 중요해서 또 갖고 온 거예요. 외국인은 하나도 물량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이 매물을 던졌다, 그리고 주가 지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단기 바닥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이 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기관이 조금 이 주가를 누른 주범이죠. 기관이 이 주가를 개인과 함께 눌러서 주가가 못 가게 막았지만 이 외국인의 물량은 그대로 보유되고 있다는 거 꼭 보시면서 흐름 잘 따라가시면 또 하나 이쁘게 잘 담으시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섹터 되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요때 추천드렸어요. 이거 비슷하죠. SKI 테크놀로지와 똑같은 자리예요. 이렇게 생명선 두 개를 그어놓고 관심 가져보십시오 얘기 드렸고, 밑에 생명선까지는 안 왔지만 여기에서 반등하면서 올라가준 모습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건 좀 지우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같고 사실 마찬가지죠. 요때 단기적이지만 박스 여기서부터 매도 나쁘지 않다, 수익도 가져간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짧게 가져간 거 나쁘지 않다라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상승 가면서 이게 또 추세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 매물대 또 한번 맞고 무너진 겁니다. 또 한번 맞고 무너졌고, 그렇다면 반대로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리테스팅이 돼야 되는 자리죠.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보면 크게 밀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줄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라는 방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게 소량만 가능하겠어요. 소량 정도만 여기 25,000원 부근대 지지 테스트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 여기랑 여기 이 시가죠. 요날 기준봉의 시가와 여기 조금 꼬리 달렸는데 여기 부근, 오늘 했던 부근, 여기 부근대에서 보시면서 요거 옛날 건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부분에선 또 신규 담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추세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떠 있는 건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샀던 것들은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하지만, 떠서 가는 것들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추세가 망가지고 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은 얘기 드렸죠. 여기 이탈하는 순간 매수하지 마시라, 여기 박스 이탈하지 마시라 그랬죠. 하지 마시라 그랬고,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시자 얘기 드렸어요. 여기 밑에까지 열어놓자.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저항대에서 멈춰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여기가 상승 나와주면 괜찮겠지만 다시 충분히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아닙니다. 그냥 여기 박스대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중간한 금액대 머물러 있을 땐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여기서 보유하신 분은 올라올 때까지 홀딩, 더 빠지면 추가 매수 고민하시되 지금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에 스토캐스틱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하방도 열어놔야 된다는 걸로 보셔야 돼요. 개인 물량 늘어나는 거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좀 힘있게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맞아요. 어중간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조금 길게 얘기를 드릴 건데,
5G 섹터를 특집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계속 방송을 안 하니까. 근데 자 5G도 다른 의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5G를 계속 그러니까 5G는 제가 종목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 급등 단기적 관심 갖는 것들이 아닌 거는 기본적으로 한 분기 두 분기를 충분한 매집을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던 것들이 예전에 보시면 그렇게 지겹게 안 가던 대주전자재료, 첨보, 나노신소재 다 예전에 얘기 드렸던 겁니다. 2분기 때 얘기 드려서 안 오른 2차전지 가져가 보자 했는데 그때 한 분 또 사시고 힘들어 하셨던 구간인데 그때 그냥 보유를 하시면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재미없는 구간은 이렇게 열심히 들어도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 저가에 묻어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노아리스나 섹터 같은 것들은 3분기부터는 좀 이렇게 꿈틀거릴 수 있고 4분기부터는 실적 견인된다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예상치고 여태까지 두 번의 예상이 빗나갔죠. 투자가 자꾸 지연되고 하면서 5G 주가가 갈 듯 못 갔다. 이때도 가나 했더니 결국 못 갔고 또 못 가고 또 빠졌다. 그런데 다시 바닥이란 얘기예요. 4만원대 바닥 구간.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게 나쁘지 않답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은 이때도 언급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추계 물량 언급 드렸고 추가 매수는 언급 드리지 않았죠. 이때 초기 물량으로 봤지만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추가 매수 또 관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평량가 만들어 놓고 좀 관망해 보겠다. 그리고 반대로 4만원이 좀 깨지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주가의 차트가 보여주듯이 4만원 깨지면 5G 진짜 또 연기되고 아닌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2차전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하나의 또 섹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가의 지루한 구간에 한 달 두 달이 동안 충분히 싸게 조금씩 모아가는 재미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뭐 5% 10% 먹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에 5G가 좋다 했을 때 에이스테크 같은 걸 보시면 대장주였던 하루에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해버려요. 그럼 못 따라가요. 5G 같은 것도 막상 간다 그래도 주가가 뻥뻥뻥 날아가 버리면 아예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 놓치게 되고 급등 단기적 갔다 또 물리고 또 손실하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바닥 매수 관점에서 좀 진득하게 보시자. 그래서 10월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이 바닥 구간을 여기 섹터 여기 박스 안에서 매수를 해보자예요. 10월 달부터는 좀 저가 매수나 좀 금액대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11월 12월 4분기를 한번 겨냥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과 좀 5G 섹터는 그 뉴스 팩트 체크는 해야겠지만 지금 5G는 정말 소외받고 있어요. 정말 관심 없고 갈 듯 못 가고 횡보가 길고 낙폭이 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단 말이죠. 아무도.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안 가질 때 오히려 바닥 매집을 해놓는 관점이니까 꼭 이렇게 상승 신호가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막 갑자기 이런 것들은 가벼워가지고 막 10%, 7%, 12% 이렇게 가버려요. 하루만 해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노리려고 자꾸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G도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자 입니다. SK는 얘기 드렸죠. 공매도 물량 많아서 단기간에 가기 힘들다 얘기 드려서 이 구간대에서도 매물 좀 이렇게 소량으로 정리해보면서 다시 평단가 조절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단기 박스지만 높게 산 것들은 여기서도 얘기 드렸죠. 여기 구간대 얘기 드렸어요. 높게 산 것들은 조금 평단가 조정 계속 해보자라는 얘기 드렸단 말이죠. 왜냐? 공매도 잔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12월에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급등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 금융투자가 작정하고 공매도를 치고 누르고 있잖아요.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SK는 조금 마찬가지로 SK도 사실은 그 합병 이슈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해서 좀 이쁘게 여기가 돌파되고 갔으면 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 합병 이슈가 나와버렸고 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 충분히 비중이나 평단가는 조절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밀리고 안 좋고 하지만 여기 구간 다시 한번 또 공매도 치면서 빠질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여기 금액대 다시 한번 지지여부 체크하면서 평단가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 예를 들어 반대로 여기 금액대 조금 물량을 샀다가 좀 떠서 했던 거, 고가에 샀던 것들은 팔 수 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은 신용을 좀 잘 활용하시면 평단가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신용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저는 신용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 현명하게 쓰자죠. 현명하게 거래 방법을 알고 쓰자. 그래서 높게 산 것들, 적게 산 것들 평단가 조절하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다음에 LG전자는 단기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얘기 드렸죠. 단기적으로 LG전자 되게 좀 그렇다,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좀 불안불안하다. 자꾸 저점을 테스트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자꾸 반대로 눌러 제낀다. 눌러 제낀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LG전자는 답은 있습니다. 요겁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없다는 것과 개인이 끊임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급이 유지된다면 LG전자 밑에 열어야 돼요. 왜냐? 외인들은 이 많은 개인들의 인원을 전부 떠서 같이 데려갈 생각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량이 빠져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기 전에는 이 외인 그 수급이 개선 안 될 겁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나 아니면 이 와중에 주가를 빼지 않더라도 계속 진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LG전자 차트는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어떤가. 보유하신 분들도 금액대에서 마찬가지로 편락가 조절하시면서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너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 물량이 자꾸 누적된다는 건 예전에 삼성전자가 8개월을 횡보하다가 갭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LG전자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이고요. 얘기 드렸죠. 이렇게 뭔가 상승 신호는 나왔다 얘기 드렸고, 하지만 못 따라간다. 이런 거 어려워서 못 따라간다 얘기 드렸고, 여기 얘기 드렸어요. 여기 아까 지워지긴 했는데 여기가 지켜주면 고가 패턴 괜찮다죠. 그래서 여기까지 눌려주면 담아보자라고 노려봤지만 안 눌리죠. 그만큼 센 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센 거죠. 오히려 예전에 봤던 금액이 무효할 정도로. 근데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동진세미캠 꽤 방송에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 나왔냐? 요때 얘기 드렸죠. 요때 좋은 흐름 나온다 얘기 드렸고, 상승과 여기 저항대를 맞으면서 저도 매도했다고 얘기 드렸고, 바닥대에서 관심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얘 부각받을 2차 전지에 대해서 부각받을 수도 있고 반도체 업황도 나쁘지 않고 이게 괜찮다를 얘기 드렸는데 편단가를 만드실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서 사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주가가 안 갈 땐 재미없으니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 때 사서 좀 기다려야 이 상승분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다른 것들도 좀 저가에 괜찮은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여기 지켜주면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여기 횡보해주면 나이스다 얘기 드렸는데, 횡보해주면서 다른 이평선들이 올라주기 기다리면서 오늘 또 상승 나온 거니까 흐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신규 매수 불가능하죠.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편락가 훼손 안 되는 차원에서는 잘 홀딩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빌 바닥 매집으로 얘기 드렸죠. 관심 가졌고 이날 봉이 꽤 의미가 있다 얘기 드려서, 사실은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눌릴 수 있고 눌리면 보자 얘기 드렸고, 반대로 여기 시가 얘기 드렸죠. 시가 이탈 안 되면 이게 기준봉으로 보면 괜찮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기회라고 보면 사실 뭐 딱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이게 공부 차원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준봉이 떴던 것들은 앞으로도 관찰하시자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이지만 언제 또 이렇게 눌릴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보시되,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닥을 이거죠. 얘기 드렸죠. 하락을 멈췄다는 데 의미를 두자고 얘기 드렸어요. 하락이 멈추고 횡보여도, 횡보라고 바뀌었다고 하면 여기 다시 두 개 선은 되게 중요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횡보로 왔을 때 혹여나 장이 밀리고 여기와 다시 여기를 테스트한다든가 여기 테스트해서 지지 테스트가 받으면 오히려 또 나쁘지 않은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섹터에 담아두시면서 보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을 일단 좀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저희 그 지인분들이나 궁금하신 것 좀 추려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훑어봤고, 자 이제 빠르게 또 단기 관심 종목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는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화학 뭐 이런 거, 화학주나 전기 공급 이런 거, 원유, 그 다음에 섹터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중국 시장이 그 헝다그룹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이죠. 그쪽 섹터가 강해요. 그런데 GS 같은 경우도 그쪽에 신재생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 추세 보면 나쁘지 않죠. 요즘 추세 보면 예전에도 GS는 언제 추천드렸냐? 요때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요때
보유하시라 그랬고, 요때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요때 추천드렸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고, 시세 다 나왔죠. 시장 좋았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가가 조금 떠 있긴 하지만 얘도 반대로 여기 금액을 보고 싶어요. 여기 금액.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기준봉으로 보여요. 오늘 주가가 기준봉이다. 아까 그 두산 피어스에 따른 것처럼 오늘 시가가 기준봉. 그래서 43,600원은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금액. 그리고 사실은 좀 내일도 장을 봐야 되지만 떠버린다면 여기가 오히려 리테스팅 된다 그러면 좋지 않나.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절대 빠르지가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빠르지가 않은 종목이라서 좀 직장인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섹터일 수 있어요. 직장인들한테.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른 대응이 아니라 좀 직장인이시라면 여기 금액대 설정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 종목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오공은 이런 거는 소형주예요. 소형주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 얘도 얘는 좀 이게 좀 조금 리스크가 클 수 있죠. 종목도 되게 조그만 종목이고 소형주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잠시만요. 2,000 종가상 2,780원 정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급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이게 외국인 분이 수급이 되게 나이스하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 캔들 모양이나 자릿대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릿대나 캔들 모양. 그리고 재료가 손오공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장난감 왕구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 컨텐츠가 핫하죠. 컨텐츠가 핫하고 컨텐츠가 주도 시장인데 이 친구는 BTS의 인형을 만든다예요. BTS. 그러니까 BTS가 또 새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2,700원 정도 여기 금액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게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지만 금액은 적게 설정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내 투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넣고 상한가 보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되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하시면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테마 같은 것들은 가볍게 많이 보자. 손절 라인은 짧게, 위는 좀 많이 열어놓자라는 개념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만 네트워크스고요. 역시 컨텐츠주죠. 컨텐츠주가 요즘 좋고, 이 친구도 사실은 굳이 보면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저항대예요. 여기가 좀 강한 저항대긴 한데 이 친구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 수급은 아까 그 손오공이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것도 그래요. 자릿대나 캔들입니다. 자릿대나 캔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돼서 얘는 좀 여기 저항대를 조금 좀 관찰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기 손절 라인을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 3,100원 정도. 여기까지. 단기적 여기 보면 좋겠네요. 3,300원. 여기 정도에서 한번 매수 노려보고, 자 3,350원 종가까지만 보겠다라고 관점 보시고 조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과 상승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아니면 이렇게 아예 상승하고 늘려주는 자리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확실히 저항대는 존재하지만 지금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 윗꼬리 캔들 달리면서 전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 소화하면서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니까 사마 네트워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석재가 사실은 히트죠. 히트작이죠. 일진석재는 정확하게 2,400원 손절 라인으로 여러 번 소개드렸어요. 언제 소개시켜 드렸냐? 자, 이거 일단 지워놓고 2,400원, 그러니까 예전에 관심 종목 가지시라 고가놀이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고, 자 여기죠. 2,400원 여기서 소개드렸고 그 강한 상승 나왔죠. 그 다음 추가 얘기 안 드렸고, 주가가 빠지고 추세적으로 한번 봤었죠.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추세 보다가 추세 무너지고 나서 다시 금액대 와가지고 한번 언급드렸어요. 2,400원 괜찮다 얘기 드렸고, 딱 하루 아주 좋은 기회 나왔죠. 2,420원 이렇게. 그래서 못 따라가셨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북주가 요즘 또 되게 좋아요.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지만 이미 여기서 바닥 대비 샀다 그러면 30% 수익은 나셨어야 돼요.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 2,400원 여기 라인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뉴스 체크하시라 얘기 드렸고, 지금은 따라가기 힘든 자리에 맞고 반대로 딱 보이시죠? 여기 차례 돌파되거나 아니면 눌려가지고 지지대를 찾아야 된답니다. 지금은 반대로, 아니면 반대로 아난티가 또 오늘은 세게 왔죠. 아난티 보시면 아난티는 반대로 얘도 여기 금액대 봤지만 아난틴 고가를 돌파했죠. 돌파했고, 차라리 아난티가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신규 관심은 오히려 아난티가 나올 수 있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 당연히 고가누리 여기죠. 여기 때를 이탈해 주는지 봐야겠죠. 갭으로 띄운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여기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장이 밀린다 그러면 여기 종가를 보셔야죠. 여기 종가 갭자리 메우고, 그러니까 밑에 예전에 봤던 것은 지워놓고 여기 두 개 구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시세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GS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롯데 정밀화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섹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좀 대장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사실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게 빨리 공유 못 드린 거, 방송을 꾸준히 못 하니까 여기 고가를 뚫어주는 이 기준봉, 똑같이 공부로도 보세요. 여기 이날 9월 8일날 기준봉,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준 기준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의미 있는 상승이었고, 모니터를 했는데 방송을 못했어요. 잡아놔 놓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워놓고, 자 지금 고가 놀이 하고 있죠. 또 반대로. 그래서 89,000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충분히 다시 또 조정 구간 찾아야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 지켜주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도 이 기준봉까지는, 기준봉 여기까지는 충분히 장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고가놀이 패턴이기 때문에 89,000원 여기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만 지켜주면 단기적으로도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롯데 정밀화학 같은 건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 자리도 보시면 체크해 놨는데, 자 주봉도 보면 옛날 고점 때도 뚫어놨어요. 뚫어놨죠. 뚫어놓고 이미 고가 놀이 하고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월봉으로도 봐도 여기 또 체크해 놨죠. 여기를 뚫어놓고 여기 이제 요거 고점 남았죠. 요거 고점.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0만원, 11만원 정도까지도 열어놓으면서 이거죠. 손절 라인은 짧게, 상승폭은 11만원까지 열어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여기 손절 라인, 여기 최적 금액, 최적의 금액을 설정해 보시되, 이런 건 분할 매수 필요 없다 그랬죠. 당장 이탈하면 자르고 여기서 다시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계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빠르게 좀 전달 드리고자 해서 많은 종목을 봤어요. 오늘 많이 봤고, 좀 궁금하신 종목도 없고, 좀 따로 코멘트가 없으셔서 좀 이렇게 주변 분들, 지인분들의 관심 종목과 요즘 또 시장에 주목받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단기적 시장에 좀 이길 수 있는, 시장에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9월 특집으로 했던 수소 섹터가 그래도 크지 않아도 손해 안 나고 안 좋은 장에서 수익을 조금씩 다 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 가져가야 되는, 어떻게든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더 공유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계속 보긴 할게요. 보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10월 마감까지는 여태까지 장은 셀 것 같지 않지만 10월 또 11월 기대하면서 좀 잘 버티면서 이게 좀 이겨내 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